아,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 좋네요. 얼마 전까지 더워서 힘들었는데. 저도 요즘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금방 추워지겠죠?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다고 어릴 적에 배웠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달궜다가 얼렸다가 너무 힘든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내내 더운 곳에 비하면 천국이죠. 아이고, 긍정마인드 끝판왕이시네요. 그건 그렇고 정말 1년 내내 딱 좋은 봄 날씨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해봤죠, 초이. 아마 모든 한국인이 한 번쯤은 꿈꿔보는 로망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꿈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영원한 봄을 찾아 떠나볼게요. 와,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지상낙원을 찾아 떠나는 건가요? 지상낙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중 20도 초반의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는 것은 지구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기후는 크게 두 가지 과학적 원리, 즉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어컨 덕분에 만들어집니다. 자연의 에어컨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선풍기고 하나는 에어컨인가요? 비슷한 비유네요. 첫 번째는 높이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열대 고산기후라고 부르는데 적도 근처는 원래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해발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약 0.6도씩 떨어져요. 이걸 이용해서 아주 높은 곳에 도시를 만들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완벽한 봄 날씨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아주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사는 거군요. 마치 여름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시원한 거랑 같은 원리네요. 정확해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발 2650m에 있거든요. 두 번째 에어컨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바다 옆에 있으면 여름엔 바다가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엔 온기를 나눠줘서 기온 변화가 크지 않은 해양성 기후가 만들어져요. 바다라는 거대한 항온기 옆에 사는 거네요.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 같은 곳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봄의 실체는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먼저 고산도시, 보고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고타. 이름부터 뭔가 낭만적인데요. 구름 위의 도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구름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연평균 기온이 7도에서 19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두꺼운 패딩이나 한여름 옷이 전혀 필요 없고 한국의 봄, 가을 옷만 있으면 1년을 날 수 있어요. 7도? 그러면 꽤 쌀쌀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 봄은 따스한 햇살 아래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런 봄인데 이건 거의 초겨울인데요. 그렇기는 해요. 보고타의 봄은 따뜻한 봄이 아니라 서늘한 봄 혹은 가을에 가까워요. 게다가 고도가 워낙 높아서 처음 간 사람들은 고상병 증세를 겪기도 하죠.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설치는 거죠. 자외선도 엄청나게 강하고요. 듣고 보니 낭만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서늘한 날씨에 숨은 턱턱 막히고 햇볕은 따갑고 게다가 보고서 보니까 비도 엄청 자주 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특히 5월에는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예요. 영원한 봄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초봄 장마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아, 꿈이 조금씩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인 바다 옆 동열은 좀 나은가요?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요? 카나리아 제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봄 날씨에 훨씬 가깝습니다. 겨울에도 기온이 16도 아래로 거의 떨어지지 않고 여름엔 26도 정도를 유지해요. 1년 내내 반팔, 반바지 입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날씨죠. 바로 이거죠. 제가 원하던 곳이 바로 여기였네요.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해변, 매일이 휴가 같은 삶이겠네요. 카나리아 제도 말고 또 어떤 곳이 있나요? 아조레스 마데이라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노르망디, 브르타니와 같은 서부 해안도 있고요. 찾아보면 제법 많이 있어요. 살기 좋은 지역이 이렇게나 많군요. 그럼 이런 해양성 기후에도 단점이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은퇴자들의 휴양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거 아닌가요? 한국인에게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나리아 제도 같은 곳은 사회 전체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여유로워요. 그런데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이 갑자기 그런 환경에 놓이면 어떨까요?
처음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여유로움이 무료함이나 공허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몸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직성이 풀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느긋하게 해면에서 책이나 읽고 있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주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씨를 얻는 대신 우리가 익숙했던 삶의 리듬과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음식 문화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요. 음식이라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죠.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정말 먹을 게 많잖아요. 봄에는 향긋한 나물, 여름엔 시원한 냉면, 가을엔 전어, 겨울엔 뜨끈한 붕어빵까지. 그쵸. 하지만 연중 날씨가 비슷한 곳은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식재료는 풍부하지만 1년 내내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콜롬비아 음식은 대체로 소금, 후추간만 해서 한국인 입맛에는 좀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고, 카나리아 제도는 신선한 해산물이 유명하지만 한국처럼 다채로운 요리법이 발달하진 않았어요. 매일 먹는 밥이 단조로워진다는 건 정말 큰 문제네요. 물론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열대 과일이나 특별한 요리도 있겠지만 김치찌개에 흰쌀밥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사계절은 그냥 날씨 변화가 아니잖아요. 봄의 새싹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인내를 배우는 삶의 중요한 순환고리 같은 거죠.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이 안 되네요. 저에게 사계절은 담금질입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이 바뀌면 옷장 정리도 하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풍경도 계속 바뀌잖아요. 벚꽃, 녹음, 단풍, 설경, 눈이 심심할 틈이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면 심심할 틈이 없죠. 볼 것도 많기도 하고요. 그쵸. 1년 내내 풍경이 거의 변하지 않는 곳에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그 자체로 아름답겠지만 계절이 주는 시각적인 자극과 감성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에요. 자칫하면 삶이 단조롭고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영원한 봄이라는 말이 마냥 낭만적으로만 들리진 않네요. 혹독한 여름과 겨울이 있기에 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영원한 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단순히 따뜻한 날씨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가까워요. 기후적인 안정감과 평온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삶의 역동적인 변화와 때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평범한 날씨가 공허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완벽해 보이는 것에는 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르는 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날씨가 안 좋다고 불평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역동적인 사계절의 가치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